329페이지에 20번부터 10월 20일 거래는 차산으로 봐야 된다. 출금전표로에서 차량 운반구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 취득세 35만원. 네, 취득세는 여러분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21일 거 보겠습니다. 판매관리비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네, 프로그램도 자산이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10월 2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은 소프트웨어 40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인데요. 보통예금 개정 과목에서는 꼭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게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400만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10월 22일 거래 보겠습니다.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은요, 개정과목,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개정과목이 뭐죠? 당좌예금입니다. 맞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개정과목이 뭐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현금이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개정과목이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에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거는 왜 당좌예금이냐? 예, 우리가 발행했습니다.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당좌예금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원과 취득세 60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 합치면 1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개수수료나 또는 취득세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자산으로 처리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토지가 3천만원이 아니라 3,110만원 이렇게 차변에 기입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22일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에 토지 쭉쭉쭉 가셔가지고 차변에다가 3110000 3,110만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당좌수표니까 102번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코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고요. 3천만원. 그리고 또 대변에 현금이죠. 101번 현금 방향키로 쭉쭉쭉 가셔가지고 110만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차변의 토지가 3,110만원, 대변의 당좌예금 3천만원, 현금이 110만원. 그래서 여러분 당좌수표에서 주의할 것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개정과목이 꼭 현금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받았든 보관 중인 당좌수표를 지급하든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면 개정과목을 항상 현금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항상 당좌예금으로 개정과목을 잡으면 됩니다. 받았으면 우리가 발행한 걸 받았어도 차변의 당좌예금, 우리가 발행한 것을 지급했으면
대변의 당좌예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당좌수표 발행했다 이게 가끔 나와요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틀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잘 정리해 주세요. 당좌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항상 현금. 우리 회사가 발행한 여기서 말하는 당사가 발행한 수표.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언제나 당좌 예금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언제나 개념과목이 뭐죠?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언제나 그것도 현금입니다. 자기압수표도 언제나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한 수표하고 똑같습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도 언제나 현금이잖아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그것도 언제나 개념 과목을 현금으로 하시면 돼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나약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네, 조회해서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 이상 있으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대손 처리 회계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보다 부족하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3일 나약 상사가 파산해서 그날부로 회계 처리, 대손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니까 10월 23일 현재 합계 잔액시산표를 보셔야 합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10월 23일로 보셔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 봅니다. 50만 원 있네요. 예. 그러니까 50만 원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해. 예. 그러면 이제 150이 부족하잖아요. 예. 150은 단기의 비용, 대손 상각비.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을.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0월 23일로 날짜 바꾸시고 4번 대변의 108번 외상 매출금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예, 나약 상사 자, 저교는 대손이라는 저교 혹시 만들어진 게 없죠? 예. 여기다가 대손 처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3번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저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잖아요. 거기다 2를 더하면 돼요. 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검색하면 헷갈려서 여러분 엉뚱한 코드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검색하지 마시고 저 108 다음에다가 109 예, 그 대손 충당금이 맞아요. 자, 방향키로 쭉 가셔고 대손 처리해서 엔터 한 다음에 50만 원 있는 거 아까 확인했죠? 50만 원만 입력하시고 또 차변에 대손 상각비 코드는 800번대의 코드죠. 835 해야 돼요. 835 금액은 150만 원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래예요. 이런 거래입니다. 강지연님 어디 계시나요? 강지연님. 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거.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얼마가 영향이 있을까요?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회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 거래로 인해서. 이익에 영향이 있으려면은 수익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거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빼가지고 영업이익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출액이 있는가 보세요. 매출액은 없습니다. 매출 원가 없습니다. 판매관리비 있죠? 요거. 예. 그러니까 비용이 150만원 발생했어요. 요 판매관리비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판매관리비가 발생했으므로 영업이익이 150만원 감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영업이익이 150만원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당기순이익도 줄어드는 거죠. 예.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 밑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놓고 항상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드렸었죠. 혼자 공부하실 때는 꼭 분개해놓고 거래의 결합관계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 자,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 무슨 계정이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거든요. 자산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잔액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왔으니까 이 자산을 이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자산 증가. 아니 대손이 발생했는데 왜 자산이 증가하지? 그런데 자산이 감소합니다. 여기. 자산 200만 원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산이 증가는 50만 원 하지만 저쪽에서 외상매출금이 200만 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은 150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순자산은. 외상매출금 200이 감소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대손 충당금이 이미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자산을 이미 감소시켜 놨었어요. 미리. 그래서 이제는 대손 충당금은 없어지면서 실제 이제 외상매출금이 200만 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150만 원밖에 감소를 안 해요. 자산 총계에서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 자산 총계를 표시할 때는 이 충당금 다 빼고 표시해요. 충당금을 전기 기말에 설정하잖아요. 전기 기말에. 이것은 우리가 회수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가지고 이미 자산에서 전기 기말이 이미 뺐어요. 그래 이제 그것을 이제는 뺐던 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충당금은 없애고 실제 여기에 차감 계정이었던 이제 외상 매출금에서 실제로 이제 감소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의 총액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면은 자산은 150만 원 감소한 거예요. 대손충당금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이건 증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산은 150만 원 감소했다. 그리고 비용이 150만 원 발생한 거래예요. 비용이 150만 원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은 아시죠? 자본이 감소한다는 거. 그렇죠?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기말의 자본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재무상태표 계정이 분기에 나오면은 자산 리콜 부채 자본은
언제나 성립된다고 그랬죠, 제가. 결과적으로 자산이 150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나 자본이 감소해야 돼. 근데 여기 부채 자본은 안 보이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한 것이 자본 감소예요, 그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기말에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그 손실이 난 것만큼 자본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발생이 결국에 자본 감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론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론 문제를 만나보게 되면은 단순한 개정 과목 분류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회계 처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는 자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또는 자본에는 어떤 증가나 감소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한 질문을. 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수업 진행하면서도 질문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뭘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용 발생 150에 자산 감소 150인 거래다. 이 거래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4일로 가볼게요. 1월 2일 날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으로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 먼저 차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판매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우리가 판매관리비로 처리했던 것인데요. 요거 지금 24일 거는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는 지금 유형상사가 무슨 회사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유형상사 시작할 때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걸 먼저 상기하겠지만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없거나 아니면 500만 원보다 부족하거나 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비용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죠.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걸 어떤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느냐?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에요. 영업외 비용. 네, 영업 외적인 비용이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러면 이것도 10월 24일 현재로 단기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은 설정을 해놓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산표, 합계전액 시산표를 24일로 고쳐놓으시고 단기 대여금 외상 매출금 밑에쯤이 있는데요. 단기 대여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아니고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충당금.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차감 계정은 해당 계정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래서 이건 없다 이거예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네, 없어요. 따라서 500만 원 모두 500만 원 모두를 대손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네, 입력할까요? 10월 24일 일반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4일 3번 차변은 기타의 대손삼각비.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934번. 여러분 900번대 영업외 비용의 계정가입니다. 쭉쭉쭉쭉 그냥 하셔가지고 500만원 입력하시고 대변이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114번이죠. 단기대여금의 거래처는 부실상사 5만번. 대손처리 5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합계자능 시간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가지고 조회를 여러분이 해보시게 되면은요, 차이가 제가 90원이 차이가 여기다 90원을 넣어놨네. 네. 합계자능 시간표는 항상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자, 합계자능 시간표에 가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자, 단기 대여금에서는 이제 500만원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까 1200이었는데 700으로 잔액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영업의 비용이니까 저 끝에 있어요. 시산표 맨 밑에 쪽에 영업의 비용이 끝에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수수료 비용 이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500만원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50만원 부족했던 그 대손충당금 150만원 부족했던 것은 여기 판매관리비, 여기 판매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로 150만원이 반영이 됐죠. 네. 같은 대손이지만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쓰는 계정과목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런 대여금 같은 거 이런 걸 못 받게 되면 이렇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된다. 다음은 2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임대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으로 우리가 분류하죠. 영업의 수익. 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입금전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입금전표로 10월 25일로 날짜를 고치고요. 입금은 구분을 2번 하면 입금이죠. 그리고 계정과목 코드는 임대. 임차가 아니라 임대예요. 904번이 있죠. 임대료. 확인 임대료. 네. 거래처를 쓸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서는 쓰지 마세요. 시험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동신사라고 써야 되겠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쓰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대변에 25만원 임대료 25만원. 그리고 합계자능 시산표에 가보시면은 임대료가 조회 눌러보시면 임대료가 여기 영업의 수익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제가 24일로 조회하니까 안 보이는군요. 예, 25일로 바꿔야죠. 예, 맞아요. 24일까지는 없었죠. 근데 25일로 바꾸면 영업의 수익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영업의 수익이다.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 영업수익이면 저 위에 나오죠. 영업수익이면은 저기 자본금 밑에 자본금 밑에 영업수익이라면 여기에 나와요. 매출 쪽에. 이 매출이 영업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상품 매출도 있고 임대료 수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소매업도 하고 임대사업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상품 매출도 매출로 잡히고 매출액으로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도 매출액으로 잡혀요. 매출액으로. 그러니까 영업수익하고 영업의 수익이 영업수익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의 수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업종이 도소매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임대했을 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봐야 되고 도소매업과 임대업 이렇게 업종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를 저기 위에 매출 안에 상품 매출 그 밑에 임대료 수익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영업수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인 900번대 임대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전표에서 지금 방금 입력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요 분계는 차변이 현금이니까 거래의 결합관계. 먼저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보경님 거래의 결합관계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더 이어서 김보경님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까지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만 한번. 없다. 이건 영업의 수익이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다. 영업의 비용이나 또는 지금 영업의 수익이죠, 이거.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임대료라는 것이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적인 수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공장 부지를 다 처분해가지고 옛날에 1억 원에 사가지고 지금 1,000억 원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거의 1,000억 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거는. 왜냐면 삼성전자는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1,000억 원의 토지 처분 이익을 얻었지만 그것은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서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영업 성과만을 보는 거예요. 영업 성과. 어쩌다 한번 토지 팔아가지고 막 이익이 생긴 거. 또 어쩌다 유가증권을 잘 투자해가지고 유가증권을 처분해가지고 큰 이익을 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영업적인 성과만 가지고 손익을 구하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번. 국제구호단체 판매용 상품. 원가 100원. 1000원. 100만원. 시가 13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네, 상품을 기부한 경우가 타계정 대체거래예요, 이게. 네,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적요를 코드로 넣었을 때와 적요를 코드로 넣지 않았을 때 그 차이점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어요. 네. 우리가 그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보면은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를 코드로 반드시 입력하시오라는 유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는 제가 적요 같은 거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예. 뭐 시험 때 바쁘니까 적요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만큼은 적요를 코드로 안 넣으면 문제가 틀려요. 결과가 틀리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넣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 상품을 구호단체에 기부한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겠죠. 그러면 대변은 뭐예요? 상품이죠. 네, 상품이 감소합니다. 근데 상품을 여러분 100만원으로 기록할까요? 130만원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100만원으로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적표 입력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간단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을 때를 그때도 한번 그렇게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상품을 기부했으면 우리 상품이 뭐예요? 지금 신발이잖아요. 신발은 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했으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원래는 입력할 수 없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건 반드시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일반 전표 연습하는 문제니까 일단 일반 전표로 연습을 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넣을 때는 저 시가도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10월 26일에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10월 26일에 차변 3번 차변의 기부금 933번이죠. 기부금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100만원이에요. 기부금은 100만원이 맞아요. 부가세가 있다면 100만원에 그 다음에 130만원에 10% 13만원 해서 이제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기부금이 어떻게 되냐면 113만원이 돼요. 기부금이. 예.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100만원인데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면 왜 113만원이 되는지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보면 알아요. 자, 대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네, 적요에다가 기부라고 써주시고 100만원. 100만원. 그런데 적요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 넣었어요, 저희가. 예, 요거는 이 대변에 이 적요에 코드를 꼭 넣어야 되는데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손익계산서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그냥 12월 달로 그냥 보시죠. 12월 달로. 자, 기부금이 지금 영업의 비용에 들어갔어요. 100만원. 밑에 보시면 영업의 비용에. 네, 비용 처리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고. 자, 우리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부해가지고 상품 창고에서 상품이 100만 원어치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에 우리가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실제 있는 재고액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 수량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뭘 계산하냐면 매출 원가를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창고에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판매로 인해서 나간 것도 있고 지금 기부로 인해서 나간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재고 금액을 여기다 넣으면 기부에서 나간 것도 여기에 매출 원가로 포함이 돼요. 기부에서 나간 것도. 근데 우리가 기부에서 나간 것은 아래다가 지금 기부금액하고 별도 영업의 비용 처리했네요.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잡혀요. 영업의 비용인 비용으로도 잡히고 또 기말에 재고조사해가지고 그 재고를 뺀 나머지를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매출된 걸로 보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품 매출 원가 공식에 기초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인데 타계정 대체 거래가 있을 때에는 타계정 대체를 여기다 하나 넣어가지고 빼줘야 돼요. 그것도. 여기다 그러면 타계정 대체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서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적요에다가 코드를 넣는 것으로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조표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상품에다 기부금에는 코드 필요 없어요. 기부금의 코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재고자산 상품의 적요의 여기 코드란에다가 여기 8번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타 계정으로 대체. 원래 상품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재고자산이 없어진 건 다 판매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 목적 외로 다른 계정으로 이게 대체가 됐어요. 무슨 계정으로? 기부금으로.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판매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여기 적요 코드 8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고자산을 판매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어디엔가 쓰여졌으면 항상 그 재고자산의 대변을 입력할 때 대변의 재고자산 입력할 때 적요에다 언제나 8번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8번 코드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 넣고서 손익계산서로 가가지고 조회 단추를 위에서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예, 조회 단추를 누르면 기말상품 재고액 위에 타계정으로 대체액 1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이 100만 원이 빼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매출 원가에서는 이제 빠지는 거죠. 재고액은 그거 없으니까 빠지는 거고 요 100만 원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매출 원가로 들어가질 않아요. 타계정으로 대체된 것은 매출 원가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요 코드 8번 이거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적요 코드가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의미가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요 8번 적요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쓰입니다. 상품으로 기부했다든가, 자 상품으로 뭐 가정의 달 선물을 줬다든가 직원들에게. 그러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상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에서는 일반 조표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신발이 어떻게 됩니까? 신발을 우리가 사다가 팔잖아요. 그러면 이 신발을 언제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냐면
3월 달에 샀다고 한번 봅시다. 2월이나 3월에 그 신발을. 그러면 4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을 거예요. 예. 우리가 신발 사온 거에 대해서 부가세 우리가 부담한 거. 매입세 공제는 받고 판매할 때, 그걸 판매할 때 매출 세액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인데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하면은 탈세가 되는 거예요. 탈세. 부가가치세 안 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느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10월 26일. 입력했다 지울 거예요. 입력했다가 자 10월 26일. 자 유형에 가서요. 우리가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하면서 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기부는 그냥 물건만 주는 거예요. 아무 증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건별이라고 그래요. 14번 건별. FAT 1급에는 14번 건별이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TET 2급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런 증빙 없이 우리가 그 판매를 했거나 하는 것은 다 건별이라고 합니다. 자, 품명에다가 신발 기부라고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에다가 130만 원. 자, 아까 죄송합니다. 130만 원 여기 130만 원 넣으니까 틀렸어요. 자, 부가세에서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부가세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치고 지우고 공급가액에다가 130에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143만 원. 143만 원을 넣읍시다. 공급가액에다가 143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공급가액이 130이 되고 부가세가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는 143만 원이 됩니다. 자, 왜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것을 부가세, 위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위에 입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회계 처리가 아니에요, 위에. 요 위에 입력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보내기 위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항상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시가를 기준으로. 원가로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거래처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부처를 쓰고 싶으면 기부처 같은 걸 쓰고 싶으면 밑에다 쓰면 돼요. 위에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처에다가 뭐 이렇게 국제보호단체 이런 거 넣을 필요는 없고요. 증빙이 없는 거니까. 전자세금도 없는 거예요. 쭉 지나가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합니다. 3번. 이제 요 밑에 분계가 이제 우리 회계장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제대로 계산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3만 원을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만 원이 부가세 신고서로도 가고, 요거는 이제 신고서로 갔고, 이거는 밑에서는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부가세 예수금하고,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죠. 우리 일반 전표에서도 상품으로 했잖아요. 대변의 상품. 이때는 원가로 해야 돼요. 밑에 회계 처리는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시가로 안 합니다. 밑에 회계 처리는 원가로 해요. 그러나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자, 그래서 상품은 100만 원.
그리고 상품에 여기 적요. 여기 적요 넣어야죠. 8번. 적요 코드 넣는 겁니다. 상품 적요 코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차변에 세 번째 줄 차변에 우리가 기부금 비용 발생시켜야죠. 기부금이 얼마가 될까요? 원가 100만 원에다가 부가세 13만 원까지 해서 113만 원이 기부금입니다. 분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기부금이 113만 원이 될 겁니다. 왜 113만 원이 되는지 아시겠죠? 원가 100만 원에다가 13만 원이라는 부가세가 발생해요. 그거는 우리 회사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요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쪽에 입력을 해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잘못한 거예요. 부가세를 피해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납부해야 된다. 다만 만약에 4월 달에 기부를 했는데 신발을 4월 달에 사온 거예요. 그러면 아직 매입세 공제 안 받은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받으면 상관없어요. 4, 5, 6월 거 해서 7월 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요 매입에 대해서는 아예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일반 전표에 그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어느 상품을 내가 어떤 상품을 기부할지 그걸 딱 특정해가지고 박스에다 이렇게 칠해놓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상품에 있는 재고 중에서 일부를 갖다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 매입세 공제 받는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상품 사오는 것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기부하거나 하면은 부가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FAT 1급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연습할 때 매출에서 14번 건별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죠. 매출에서는 11번 세금계산서 매출하고 그 다음에 13번 면세 계산서 발급한 매출하고 그 다음에 17번 신용카드 발급한 매출 요 세 가지만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리는 없어요. 시험에는 나올 리 없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손익계산서에 가면 이제 타계정 대체가 200만 원 잡혀 있겠네요. 손익계산서 조회 누르면 여기 타계정 대체액이 일반 전표에 넣은 것과 메인 매출 전표에 넣은 것이 다 반영됐죠? 200만 원. 그리고 밑에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부금도 213만 원. 영업의 비용에 213만 원은 부가세까지 포함된 거고. 저 위에 타계정 대체는 우리가 원가에서 원가를 가지고 재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200만 원만 매출원가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 13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거 우리 방금 입력한 거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체크. 여기 체크해 주시고 위에서 삭제해 주시면 지워집니다. 확인하면은 26일 날 분계도 같이 지워집니다. 요 위에서 체크하셔 가지고 여기서 체크해서 요 삭제를 하시게 되면 아래에 있었던 분계도 같이 지워져요. 네. 지워졌는지는 손익계산서에 가서 조회 눌러보면
네, 100만 원으로 바뀌었고 밑에 기부금도 1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죠. 네, 지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